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정치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중 사연 보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소추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까지 지난 한 달여 동안 전국은 하루하루가 숨가쁠 정도였습니다. 야권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계신 박지원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예. 자, 아침 전격 식사 잘했는데 네. 왜 고성국한테 쫓겨나요? 아 잠깐. 아 이거는 저기 저 무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말씀은 완전 무효. 예. 저 사실도 아니고 자 박지원 의원님 오늘 일정을 보니까 방송 출연이 4건 본회의 참석하셨고 본회의는 오늘 취소됐어요. 본회의 취소됐죠. 예, 틈틈이 SNS에 의견 올리시고 중요 기사는 공유도 또 하고 계셔요. 예. 게다가 금요일에 지역구 갔다가 월요일에 서울 오시는 금기원래에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참 부지런하세요. 강행군 연속인데 솔직히 좀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300명 국회의원 중 저 스스로 가장 열심히 노력하고 치열하게 국회의원 한다 해서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세요. 자,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들이 그런 걸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과연 박지원 의원님의 건강 비결은 뭔가? 저희 KBS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잘 건강 먹고 비결. 저는 사고만 합니다. 띵킹. 예. 사고. 잘 먹고 생각을 많이 한다. 잘 짜고 예. 잘 걷고 참지 않고 말하고 참으면 암 걸려요. 그래서 오늘 또 냉면을 좋아하니까 냉면 먹고 국회에서 1시간 걸어요. 네. 점심시간에. 냉면 어디서 드셨어요? 여기 이게 국회 앞에? 국회 앞에. 저쪽으로 안 정인면옥이라고 한국 냉면 예, 아주 예. 잘하는. 저 시간 있으면 마포 을밀대도 가고. 그러시군요. 을지면옥도 가고. 냉면 좋아하시네요. 아침 저녁으로 먹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주요 현안 질문 드려도 되죠? 예. 예.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국민 호소문 내놨습니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자, 우선 정진석 실장이 제3의 장소 조사 방안 낸 이유 뭐라고 보세요? 저는 정진석 실장하고 아주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판국에 대국민 호소문을 낼 게 아니라 대윤석열 호소문을 내서 대통령이 좀 깨끗하게 내려가는 모습이라도 아름답게 대국민 사과하고 걸어서 서울구치소로 가는 모습이 연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낯으로 대국민 호소문을 하죠? 제3의 장소? 뭐 김건희가 그렇게 받으니까 지금도 대통령으로 착각하는데 지금은 대통령직이 탄핵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제3의 장소다. 뭐 마약 사범처럼 취급하지 몰라. 탄핵 당한 사람이라는 건 탄핵 소추 그렇죠. 말씀하시는 탄핵 거죠. 소추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얘기를 한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이 참 모렴치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3의 장소 조사 방안 이거는 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렇죠. 제안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근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또 정 실장이 사전에 상의도 없었고 변호인단에서 이를 검토하지도 않았다. 자, 그렇다면 변호인단은 기존의 입장대로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 따라서 체포영장 집행도 불법이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그런가요? 네, 그걸 안 들어주니까 변호인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서 저는 법사위에서 줄기차게 내란 수사권은 경찰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어요. 공수처도 검찰도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엮어가잖아요. 그러나 공수처는 또 기소권이 없어요. 그래서 네. 특검으로 가서 검찰, 공수처, 경찰, 군 검찰이 합동 수사를 하게 되면은 원활하게 수사해서 구속도 하고 기소도 하고 공소유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특검을 주장했고 그것이 곧 임박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여당이 자체 특검 법안 발의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발의해가지고 좀 빠른 시간 안에 서로 협의를 하면 어떤 예를 들어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공수처나 경찰에 이제 지금 이제 한남동 영장 집행을 하지 않고라도 특검이 모든 거를 흡수하면 그런 방안으로 진행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바로 그러한 것이 윤석열이 무속인들의 얘기를 듣고 지금 시간 벌기, 시간 늦추기를 하잖아요. 음력설 내년부터 윤석열 운이 좋아진다 하고 또 헌재를 무기력화해서 무용론처럼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그게 시간 벌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항상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경쟁적으로 수사를 지금 잘했어요. 검찰도 경찰도 공수처도. 그러면 특검이 출범하면은 그 수사 기록을 전부 이첩받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체포영장 집행 기간을 연기하고 이런 것은 꼼수예요. 그래서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것을 연기해 보려고 하는 꼼수고 또 그 변호인들도 그게 아니다 하는 것도 꼼수예요. 그건 속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듭 만약 검찰에서 지금 다 많은 수사를 해서 네. 뭐 구속했잖아요. 그게 직권남용이에요. 그러나 공소장 내부에는 이제 내란 우두머리를 윤석열로 딱 네이밍했지만은 네. 어떻게 됐든 재판을 진행하다가 재판부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고 공소 기각을 하면은 법적으로는 공소 기각이 돼요. 그러면 윤석열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게 비록 검찰, 공수처, 경찰에서 경쟁적으로 수사를 지금까지 잘했는데 네. 이것을 특검이 하면은 다 모아가지고 구속도 하고 기소도 하고 공소 유지를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 그런 거지. 이걸 이제 특검을 하니까 공수처도 경찰도 검찰도 다 스탑하고 그리 넘겨라, 이건 시간 벌기죠.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안 된다. 네, 그렇죠. 이건 이거대로 진행하되 그럼 뭐. 특검은 특검대로 지금 진행한다. 수사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어쨌든 그 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영장 집행은 신속히 돼야 된다. 저는 충돌 우려가 많이 예. 제거됐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지금 경호처가 사실상 균열이 생겨서 무너졌어요. 경호처장은 사표를 냈고 또 제가 최상목 대행에게 항상 불만스럽게 비난을 한 게 네. 그러한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경호처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현재의 대통령은 최상목 대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나 처장이나 차장이나 본부장, 가족부장을 직위 해제하든지 업무에서 직무 배제를 하든지 하면은 이 강경파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경찰에서 공조본에서 심리전을 잘 해가지고 경호처장은 이미 사표를 냈고 지금 현재 강경파인 김성훈 차장은 출도 안 하니까 체포영장이 나와 있고 네. 그다음에 본부장 경호본부장 이광우. 또 이관우 예, 또 이광우. 그리고 김신 이광우죠. 네, 이광우입니다. 김신 가족부장도 출도 안 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체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경호처의 내부가 무너져 있다. 이건
경호처 지휘부만 체포하면 손쉽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경호관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또 저도 5년간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많이 알아요. 저하고도 전화를 하면은 우리가 경호차장만 해도 7분의 대통령 모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하고 잘 알아요. 예. 저한테도 찾아와서 경호처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그래서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 저는 이번에 경찰들이 네. 아주 심리전도 잘하고 경호처는 사실상 무너졌기 때문에 또 어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무기라도 사용해라 칼이라도 사용해라 이러한 것은 경찰들이 충분히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서는 다 현장에서 체포돼요.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진짜 대통령이 아름다운 모습 한번 보여라. 제발로 걸어 나와서 대국민 사과하고 걸어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라도 한번 보여야 대통령이지.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 뭐 마약 사범 취급하던 마약 사범 조폭 졸개만 또 못한 대통령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슬퍼하는 거예요. 자, 의원님. 자, 이르면 내일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될 거란 전망도 일부 있습니다. 자, 박지원 의원님께서 이제 정보가 많으신데 내일 집행에 들어가는 건 맞습니까? 그렇게 보도가 되대요. 내일 그 새벽 보도 말고요. 00시 파악하신 바에 한다. 따르면. 저는 이제 오늘 예. 내일 모레 이 3일 사이에 집행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오늘도 가능성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났죠. 예. 오늘은 지난 거고. 왜냐하면은 예. 체포영장의 집행은 일출 일몰 예. 그 일출 기간 시간대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내일 아침 새벽 5시에 가서 이제 집행을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지났고 네, 내일 아니면 모레다. 내일 아니면 모레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경찰은 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경호처 직원은 물론 국회의원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출연한 강승기 의원은 한남동 관저 앞에 간 게 집행을 막는 게 아니고 어떤 그게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갔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그게 개변이죠. 아, 그래요? 아니 법원에서 대통령한테 경찰에서 출두하라고 3번 보냈는데 안 네. 오니까 체포영장을 받아서 체포영장을 집행 못하니까 다시 영장을 받았잖아요. 네. 이것이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이거 뭐 도대체 계엄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사법부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함께 있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원래는 공수가 달랐거든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그 주제로 많이 공격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좀 바뀌었네요. 바뀐 게 아니라 예. 민주당은 제 말은 그 전에 지금 이 사안 말고. 예. 민주당은 처음부터 법을 지키자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전 상황과 이제 대비한 거를 잠시 말씀드린 거고. 자, 최상목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충돌 방지를 위한 충분한 협의를 주문했습니다. 자, 민주당에선 직접 경호처 지휘부를 직위 해제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 최상목 대행의 입지랄까 운신할 폭이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최상목 대행은 충돌은 없어야 된다는 당위적인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런 운신의 폭이 별로 없는 과정의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가족부장을 직위 해제하든지 네. 인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업무 배제를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고 부총리이지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법부에서 발부된 영장을 체포를 방해하는 것은 위법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법을 지키도록 하고 맨 처음 1차 집행하러 갈 때 최상목 대행이 경찰한테 경찰 집행을 도우라고 해야지 경호처를 도우라고 한 것은 굉장히 잘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상사를 막아주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제가 얘기한 경호처 간부 3사람을 직위 혹은 직무배제하고 군과 검찰에게 공수처 즉 국수본 네. 경찰들이 영장 집행하는데 협력해라 이런 명령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지 않으시죠? 그 현실적으로. 그 최상목 대행은 예. 앵무새처럼 여야 합의만 주장을 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그렇지만은 된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요구하고 네. 최상목 대행도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특검 법안과 관련해서도 지금 민주당이 가져온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더 협의하라 이렇게 최상목 대행이 그게 얘기한 걸로 틀린 거예요. 봐서는 그게 틀린 이거는 거예요. 이제 받아들이지 않을 그건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그러한 것을 지적했지만은 예. 최상목 대행은 앵무새 노릇을 하고 있다고요. 무조건 여야 합의라는 거예요. 자, 특검법만 하더라도 내란 특검입니다. 네. 처음에 국민의힘이 제3자 특검 추천권을 줘라. 네. 대법원장한테 주자. 민주당이 받아들여서 대법원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법원장이 만약에 2명을 추천하더라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거부권 행사를 명문화했었는데 이것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것도 제거해 줬잖아요. 자기들이 들어준 요구한 것을 100% 들었어요. 저쪽에서는 100%라고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아니 글쎄 예.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특검 6시간만 하라는 거예요. 개업 6시간. 그런데 어제도 오늘 또 나오잖아요. 자, 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해라. 이런 모의가 나오잖아요. 또 지난 3월 달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신원식 국방장관과 김용현 경호처장 그리고 현 조태용 국정원장을 불러서 네. 계엄을 모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두부 못 자르듯 6시간만 해요? 이건 하지 말라는 거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외환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특검 법안을 보면은 현미경으로 봐도 외환 소리가 없어요. 단 무인기를 보내서 NLL에서 유도했다. 이것은 안보상의 문제가 있다. 제가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네. 수십 명, 수백 명 증인을 법정에서 불러대고 검찰에서도 불러대지만은 그러한 국가 안보상의 문제는 검찰도 극비 수사를 하고 법원에서도 비공개 재판을 하고 심지어 그러한 중대한 증인에 대해서는 가림막을 해서 얼굴도 안 보이게 증인한다고요. 이것은 얼마든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 2분 중에 한 분이 특검이 될 건데 대법원장이 민주당 편들 사람 하겠어요? 국민의힘 편들 사람도 아닐 거예요. 상당히 중립적 위치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이러한 문제는 다 해결해 준다. 왜 그것을 못하게 하느냐. 지금 민주당 안이 상당히 합리적인 안이다. 당연히죠. 100%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안 낸다고 해가지고 못하잖아요. 네. 자, 의원님. 국민의힘 동향과 관련해서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힘과 갈라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합리적 보수와 극우 보수의 헤어짐은 건전한 정치 발전을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서로 나가라는 삿대질 시작은 분당의 길로 접어드는 현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당 당 깨지는 얘기를 너무 쉽게 하신 건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한동훈 대표를 잘라낼 때부터 당신들은 분당의 길로 간다. 제가 2년 전 윤석열 이준석 싸움을 보고 분당된다. 분당됐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한동훈 전 대표는요. 그래도 계엄 해제를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자기파 국회의원들을 보내줬어요. 또 윤석열 탄핵 소추가 의결될 수 있도록 자기파 의원들을 보내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엄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현재도 국민의힘 차기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뒤를 이어서 항상 2위를 하신 분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오차범위에서 이재명 대표가 앞섰지만은 지금은 거의 뭐 더블, 트리플, 3, 4배 높단 말이에요. 소위 국민의힘 의원들, 후보들 전부 합쳐도 이재명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정치는 현실인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1등하는 사람을 잘라내더라고요. 나는 이때 보고 분당된다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의원총회에서 네. 너 나가라 나 나가라 이런 것을 삿대질을 하는 것은 분당의 일로 가는 길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국민의힘 국민과 함께 가려고 하는 순수한 건전한 보수와 대통령의 힘 윤석열과 함께 하려는 극우 보수가 갈라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그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예단합니다. 자,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 속도를 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국정 불안정을 빨리 해소해야 된다. 그건 이제 이해가 되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가리고 조기 대선 가려는 것 아니냐. 계속 이제 국민의힘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인식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건 그 사람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네. 그렇지만 사법부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재판인들 지금 안 하나요?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항소심이에요. 그래서 1심 났고 항소심도 그렇게 빨리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검찰의 증인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이재명이 그렇게 하나요? 민주당이 그렇게 하나요? 그건 진짜 국민을 호도하는 궤변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민주당이 최근에 카카오톡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내놨습니다. 근데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일반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민주당 의원 발언, 그 당의 뭐 방침이라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카톡 검열이다.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카톡 검열은요. 진짜 계엄 같은 걸로 해서 사전 검열이 검열이지 지금도 카톡을 퍼날리는 사람은 네. 저도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박근혜 때 예비군 교육장에서 국방부에서 나온 교관들이 박지원이는 할아버지, 아버지, 박지원 3대 빨갱이다. 이렇게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독립지사로 국립현충원에 누워 계시고 저는 국가보훈부로부터 매년 독립지사 후손으로서 보훈기금을 받고 있어요. 네. 이렇게 모략을 해서 저도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카톡이 돌아다녀요. 그러면 저는 두서너 달에 한번 모아가지고 고소를 하면은 그 고소를 당한 분들이 잘못했습니다. 모르고 했습니다 하면 용서해줘요. 그렇지만은 끝에 한번 안 믿고 나간 사람들은 대개 300만 원씩 벌금을 내더라고요. 예, 예. 자, 카톡 폰하는 사람은 하잖아요. 그게 왜 검열입니까? 그리고 카톡 고소를 제일 잘한 사람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에요. 자기들도 하면서 그게 무슨 검열이에요? 저는 그 가짜뉴스에 퍼나르는 일반인들 처벌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좀 민감한 것 같아요. 아니죠. 지금도 일반인들 처벌한다니까요. 네. 저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면은 일반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300만 원씩 네. 벌금을 내고 처벌받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일반인들을 제일 고소 잘한 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아니냐고요. 이걸 어떻게 해서 검열이죠? 이건 생트집이고 자기들이 부메랑 돼요. 그러면 안 해야지. 네네. 자기들부터 안 해야지. 이건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밖에 없지 않냐. 네. 저도 한다니까요. 자, 그럼 박지원 제가 카톡 의원님께서는- 검열했나요? 자,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가짜뉴스 근절 방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 하는 말씀까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